이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잖아요. 네. 이 공이 어디로 날아갈까? 혹시라도 절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에서 멀어지면 왠지 더 안 맞을 것 맞아요. 같지만 실제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내가 채를 휘두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더 생깁니다. 아. 근데 조금밖에 안 가면 이 짧고 이 좁은 공간에서 모든 걸 다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시간이 모자르죠. 그러다 보면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몸이 나가다 보니까 더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왼쪽을 돌아서는데 그렇게 되면 아웃인 궤도에 네. 완전히 풀 슬라이스가 나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해하시면 좀 더 구질 그리고 방향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를 이해했다 쳐도 공이 바로 안 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어드레스, 셋업에 있습니다. 아. 아무리 좋은 스윙, 완벽한 궤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 목표는 저긴데 저쪽을 보고 서 있으면 공은 바로 가지가 않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셋업에서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에이밍입니다. 장세별 아나운서는 네. 이 에이밍을 할 때 목표에다가 스탠스를 맞추세요? 아니면 클럽 페이스를 맞추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네. 일단 티잉 그라운드나 네. 이렇게 들어갈 때 처음에 티샷을 할 때는 어드레스를 일단 발을 맞추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분들의 차이예요. 차이입니다. 아. 프로 선수들은 클럽 페이스를 타겟에 네. 맞춘. 이 공이 클럽에 맞고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탠스를 타겟에 맞춰 놓으면은 클럽 페이스는 다른 데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에이밍 있잖아요. 네. 사실 레슨 오래 실내에서 받아도요. 네. 그 필드에 나가는 에이밍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많이 타석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시면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골프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똑바로 서기입니다. 이 스윙도 물론 어렵고 그렇겠지만은 똑바로 서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를 보면 선수들이 셋업에 들어가면 항상 캐디가 뒤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네. 동작들을 아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룰이 개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골프 룰이 심오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 직후방에 아무것도 놓지 못하고 뭐 네. 누구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포인트 하나만 딱 있으면 골프가 정말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똑바로 서는 게 어려운데 그 시작이 에이밍인데 바로 클럽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타겟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잡는데 이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려는 목표점보다는 약간 왼쪽을 향하는 그런 느낌이 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클럽 페이스로 타겟 정하고 왼발, 오른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스탠스로 타겟에 맞추고 어드레스 딱 하는 맞아요. 순간 완전히 오른쪽으로 보게 되죠.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스윙을 구사를 하면 당연히 우측으로 가겠죠. 그러면 치면서 잘 맞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지?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윙 패스의 변형이 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니까 올라가서 탑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우측으로 갈까봐 엎어치면서 당겨버리는 변형이 거죠.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스윙이 좋다가도 갑자기 우측을 보기 시작하면 스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윙이 망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셋업이죠. 많은 골퍼분들이 공이 조금 안 맞기 시작하면 자꾸 스윙부터 고치세요. 네. 근데 사실 채를 어드레스 사러 가시죠. 그렇죠. 스윙도 고치고 채도 사러 가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끔 제가 현장에서 레슨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예를 들어서 권민경 프로가 네. 차를 세워놓고 해외여행을 오래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갔다 와서 시동을 올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동이 안 배터리를 걸리- 갈든지 그렇죠. 뭐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엔진을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이게 시동이 안 걸리지 하면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배터리만 바꾸면 될 거를
엔진을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엔진에 문제가 없구나 해서 조립을 하다가 네. 그때 문제가 생겨서 차가 고장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윙도 공이 안 맞으면 뭐 백스윙이 이렇게 갔나, 임팩트가 이상한가, 이 중간부 과정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제일 처음 이 셋업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겨냥을 잘 하고 있는지, 겨냥을 잘 하려면 클럽 페이스부터 타겟을 가리키고 스탠스를 잡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스윙.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굿샷.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셋업에 들어가실 때 방향을 잡을 땐 클럽 페이스를 목표에다 겨냥을 하세요. 스탠스가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립입니다. 그립. 네. 네. 이 그립하고 방향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 왼쪽, 열리면 오른쪽.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약하게 잡으면 오른쪽, 네. 강하게 잡으면 왼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똑바로 잡는 게 중요한데 정말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약하게 잡습니다. 아. 이렇게 왼손이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엄지손가락 이렇게 일자로 쭉 펴주면서 이렇게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근데 네. 옆 화면에서 보면은 클럽 샤프트와 제 팔의 각도가 거의 일직선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실제로 클럽이 이 7번 아이언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준이 보통 한 60도 그 정도 됩니다. 60, 60한 1도, 62 그 정도 올라오죠. 지면에서 올라오는. 네. 제 팔은 어깨에서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올라오면서 떨어지는 각도하고 만나면 분명히 각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조금 더 돌려잡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옆에 화면에서 보면 이 각이 있죠. 네. 떨어지고 이런 각이 생긴. 네. 근데 윗그립을 잡으면 거의 음. 일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 저는 처음에 그립을 좀 스트롱하게 잡으시면 당연히 왼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게 그립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스윙 궤도 때문에 왼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서 좀 왼쪽으로 가는 걸 감수를 하시더라도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좀 더 그립을 왼손 그립을 좀 강하게 잡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장갑의 상표가 좀 더 앞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 다 이렇게 잡죠. 거의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잡으면은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외국에서 이렇게 잡으면 스트롱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위크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잡으면 공을 더 세게 멀리 칠 수가 있고 이렇게 잡으면 공이 멀리 안 가니까요. 아, 그래서 스트롱 위기예요? 그렇죠. 저는 네. 이렇게 더 잡으면 손에 힘이 더 들어가서 스트롱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제가 클럽 좀 페이스가 너무 돌려잡고 스트롱 그립을 잡고 휘두르면은 클럽 페이스도 많이 다치고 네. 더 드로우 구질에 강한 구질이 나오니까 스트롱이라고 그런 거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일단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약한 그립, 약한 위치에 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조금 돌려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골프 레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잡지에서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이렇게 매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그렇죠. 클럽이 네. 이렇게 손바닥에 대각선을 그리면서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네.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이 그립을 잡는 위치가 좀 더 이 손가락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아야 더 견고한 그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손바닥 쪽으로 가면은 돌아가요. 음. 그래서 손가락 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다시 좀 화면으로 좀 잡아주시면은 약간 안에 공간이 좀 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특히 많이들 손가락이 불안해하세요. 긴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채를 놓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턱걸이나 여자분들은 뭐 이런 매달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하죠. 오래 매달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철봉을 어떻게 잡을까요? 꽉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말아 잡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근데 근데 손바닥으로 잡으면 다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샷을 할 때 우리는 클럽을 강하게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쪽으로 조금 잡아주시고요. 그래야 휘두를 때 더 클럽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임팩트 때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더 안 나는 거죠.
샷.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또 손가락 끝 쪽으로 잡아야지만 손목에 이 각이 생기면서 백스윙을 올리면서 불필요하게 인위적으로 코킹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좀 더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샷을 할 때는 손가락 쪽으로,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을 좀 제어할 때는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퍼팅을 할 때는 좀 손바닥 쪽으로 잡죠. 네. 그래서 퍼팅 레슨을 할 때 프로들이 나와서 이 클럽에서 지면의 샤프트와 이 팔꿈치의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옆에서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지면에서 샤프트와 저의 팔꿈치의 각도가 계속 일정하게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샷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샷을 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락 쪽으로 잡으면은 이런 느낌의 각이 생기는 거고요. 바닥 쪽으로 잡으면은 그 각이 사라지면서 네. 좀 더 팔꿈치하고 일직선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좀 더 휘둘러주고 강한 임팩트를 해야 될 때는 가락 쪽으로 잡고 돌려잡고, 많이 써야 되지 않을 때는 좀 더 바닥 쪽에 잡고 더 길게 잡으면서 바닥 쪽으로 잡으면 손목의 움직임이 제어되기 때문에 퍼팅을 할 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퍼팅 그립 개인적으로 좀 네,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정재철 네. 프로처럼 키 큰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샤프트는 그냥 기존에 네. 보편적으로 나오는 길이를 사용해도 크게 무관한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네네. 이 골프채는 원 사이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균 신장에 신장? 맞춰서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평균 키가 아니에요. 저는 키가 한 185, 186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키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좀 피팅으로 다시 좀 빠지긴 하는데 키가 큰 사람들이 일반 클럽을 잡으면 뒤쪽 힐이 다 들립니다. 근데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피팅을 꼭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라이각을 조금 더 가파르게 좀 꺾어줍니다. 이렇게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각 1도, 그다음에 길이는 한 반인치 정도. 그러면 네, 한 2도에서 한 2도 반 정도 좀 더 업라이트해지죠. 음.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손위치도 높아서 더 좀 가까이 쓰는 느낌도 나고요. 네네. 그래서 피팅을 해서 연장을 하고 각도를 줘요. 반대로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손위치가 낮게 있기 때문에 라이각을 좀 더 플랫하게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네. 좋고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간격은 멀리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왜 이 남성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치시는 연습장이나 필드에 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클럽을 휘두르죠. 분명히 공은 저 밖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휘두르다가 칠 때 이렇게 치시는 너무 분들 잘 있죠. 따라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직 안 치나? 네. 치나? 네. 안 치나? 이렇게 근데 스릴러요. 분명히 여기서 네. 여기서 연습 스윙을 해요. 네. 여기서 네. 저거는 연습 같은데. 그런데 네. 이렇게 흔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내밀어서 들어서 번쩍 들었다 치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백스윙을 할 때 돌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 돌리게 되면 팔꿈치가 몸 쪽으로 다가오면서 공간이 좁다 보니 점점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공을 세게 치면 칠수록 이 돌리는 게 강해지니까 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괜찮습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이렇게 멀리 있는데 인에서 아웃을 과연 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못 힘들겠죠.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을 맞추려고 네. 다가가게 뻗치게 되죠.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쓰는 분들 또 그렇게 아웃인 궤도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치고 나서 또 체중이 앞으로 쏟아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간격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간격은 어느 정도로 서야 간격이 맞습니까? 예전에 뭐 주먹이, 몸과의 뭐 클럽 하나, 네, 뭔가 하나 반. 공식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클럽 페이스를 공 뒤에다 놓고요. 이 상태에서 가서 잡으면 됩니다. 맞잖아요. 이 네. 클럽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고 라이각이 정해져 있어서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라이각이 뭐 한 0.5도씩 낮아지죠. 플랫해질 때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죠. 네. 그만큼씩만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까이 딱 뒤에다 놓으시고 클럽 페이스로 타겟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채만 잡으면 이게 맞는 간격이에요. 샷. 네. 그런데 나는 가까이 있으면 좁아,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 이런 분들은 둘 중 하나인 거죠.
돌리든지 네. 안 돌리든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체를 가만히 두고 팔로 백스윙을 드는 분들은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간은 스윙을 하면서 제가 회전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궤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샷을 구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셋업할 때 클럽 페이스를 타겟에다, 그 다음에 그립은 손가락 쪽으로, 그리고 간격은 고유의 길이를 그대로 살려서 너무 멀지 않게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서 스윙을 하시면은 확실히 방향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